안녕하십니까. 세이버맨 에스크로 대표 정현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부동산 유동화된 증권 형태로 투자한 그림자 금융 형태로 투자한 자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자 금융을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림자 금융일까요? 뭐 금융에 무슨 그림자가 있나요? 그림자의 어두운 면? 그림자는 어두운 면,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본질이 아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림자 금융이라고 했을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림자 금융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금융기관은 은행이라고, 제일 중요한 금융기관이 은행이잖아요. 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이라고 얘기하죠. 또 뭐 은행 뭐 감독원 이런 여러 기관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뭐 DSR이라는 거 혹시 이해하시죠?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게 하는 거죠. LTV라는 거 아시죠? 부동산 담보 능력에 대해서 일정 비율 부분만 그죠? 인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다. 그러면 LTV가 기준이 40%다. 그러면 1억 다 대출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40%인 4천만 원까지만 제한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 이런 은행권에 금융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거 통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만하겠죠. 그리고 막 빌려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단히 위험해요. 위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률을 많이 주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거를 하겠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수익률은 조금 더 받았을 수 있으나 나는 대단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선호하게 됐을까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통화 팽창 정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저금리로다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웬만하면 뭐 담보 능력이 조금 있으면 뭐 이렇게 대출을 해요. 신용대출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된 금리가 되게 낮다 보니까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를 할 만한 곳이 마땅히 없었다는 거죠. 왜 없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죠. 한 2년 최소한 지속됐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저가평가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쟁하는데 무역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위험이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섣불리 투자를 안 하겠죠. 주식을 사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주식은 사실은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차익을 실현할 때 더 수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식 투자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다른 거에다가 부동산을 투자를 직접 하고 싶은데 이건 덩어리가 커요. 그죠? 그런데 저 시골에 있는 땅 뭐 그런 거 맹지 이런 거 사가지고 투자해봐야 그거 20년 30년 안 올랐는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안 되고 뭐 주식은 투자해보자니 그렇고 채권을 사자니 뭐 수익률이 너무 적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데 간접 상품이 나온 거죠. 이게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림자 금융의 위기를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2008년도 미국 글로벌 금융 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일종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채권 같은 거를요. 증권으로 유동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수학자들이 모여서 조금 얘는 좀 시정이 낮으네, 얘는 시정이 좀 높으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뭐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담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위험을 확 줄였다고 지네들이 선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심하고 그걸 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그 위험이 상계되지 않죠. 경기가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이 아무리 안정적인 자산도 아무리 삼성전자더라도요.
주가 하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 변동에 관한 변수를 계산하지 않고 수학자들이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엄청나게 미국의 대량 실업이 왔고 미국은 거의 힘들었죠. 허걱거렸죠. 그게 고스란히 쓰나미가 우리나라로 몰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 뭐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지금은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나은 거야. 주식이나 다른 뭐 채권이나 커다란 덩어리의 부동산보다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죠? 위험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고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지? 우리나라 터지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서 지금 금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논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문을 읽어주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돈 떼먹고 도망간 그놈이 떠올라. 텅 빈 통장에 한숨 짓던 그날들 지금은 모두 잊고 돈 버는 법 보내. 이제 즐거운 것은 늘어난 잔고 돈 TV 고마워. 제일 희망찬 것은 늘어날 통장. 정 대표 파이팅. 사랑 느끼며 영화처럼 살 거야. 지갑 속에 카드로 자신감 채우고 예쁜 그녀를 만나 즐거운 시간. 이제는 일상이 된 행복한 나날들. 이제 즐거운 것은 늘어난 잔고 돈 TV 고마워. 제일 희망찬 것은 늘어날 통장. 정 대표 파이팅. 흰눈 날이면 스키장에 가볼까. 재무자들 격려차 술 한잔 싸볼까. 인생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정 대표 얘기 듣고 즐겁게 돈을 벌자.